선거가 끝나고 나면 특히 패배한 쪽에서는 책임자 물색에 나서고 또는 희생양을 내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 11일 이 어간에 민주당에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 누구 책임이야? 문재인 책임이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0번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를 저질러 놓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결자해야지. 본인이 저질러 놨으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과해봤자 그게 먹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퇴임사에는 반성문을 남기고 떠나라.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할 텐데 6월 1일 날 있을 예정인, 한 달 뒤에 있을 예정인, 3주 뒤에 있을 예정인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별사를 할 때 반성문으로 고별사를 해라.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엔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합니다. 5년 내내 내로남불, 편가르기, 독선, 독주 같은 나쁜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로남불, 편가르기, 독선, 독주.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이 누구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꾸준히 반성과 사과를 해야 했는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시장과 시민의 욕망을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등을 펴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 이제서 이런 게 보이는 모양이죠. 지난 5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제 보이는 겁니까? 아무튼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러 번 사과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원합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들인 청와대나 현 정부 인사들이 사과하고 반성했어야지. 경기도지사가 반성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령 국민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놨던 조국 사태의 경우에도 연초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징역 4년 판결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고 대선 전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청와대의 반성은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등에서 민심을 되찾는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통령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뼛속을 때리는 말입니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반성문 써놓고 가는 게 좋을걸?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엔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저 잘했어요 라고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등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국민이 제대로 평가를 해줄 것이다. 다른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한 말도 아니고 야당에서 한 말도 아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비상대책위원인 최입의 위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과해라. 당신 본인을 위해서 사과해라. 여기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국 사태 뭐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온 가족들이 총동원된 그 비리의 본산지 이게 조국 사태였었는데요.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사람도 법무장관에 임명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건데 11시 김광일 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딱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지.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 생각만 하면 마음의 빚이 있다. 아직도 똑같은 심정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최입의 비대위원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하라 직격탄을 날리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최입의 죽여라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최입의 망언은 참기 어렵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최입의 비대위원을 즉각 내보내라, 목을 잘라라 이런 겁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처참한 조국 가족을 어떻게 또 밟느냐. 조국이 지은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조국도 사과를 했다. 그렇다고 조국의 죄가 멸문지화를 당해도 될 만큼 무거운 것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을 버렸으면 이겼을 거라는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을 버리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버리겠다. 민주당이 조국을 버리면 나는 민주당을 버리겠다. 황교익 이 사람이 예전에 조국을 예수님한테 비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 이사장, 평화나무 이사장입니다. 김용민 낙검수 출신. 조국이 뭘 했냐? 출마를 했냐? 입당이나 했냐? 조용히 재판만 받고 있다. 왜 당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3년 전 일로 끌어와 비수를 꽂느냐? 왜 그를 또 으스러뜨리지 못해서 안달이냐? 뭐 이렇게 최입의 비대위원에게 반격을 가했다. 지금 그 자고 일어나면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는 새로운 인선 결과가 나옵니다. 와, 매우 스피디하게 거의 매일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팔로우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다 일일이 못 챙기겠어요. 저는 꼼꼼하게 챙겨서 메모도 해놓고 그렇습니다만 그거 오늘 또 뭐 이렇게 두껍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려고 뭐 대변인은 누가 되고 뭐 간사는 누가 되고 뭐 새로운 인수위원 후보가 누구고 뭐 줄줄줄줄줄 이어져 있습니다. 수십 명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그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냐? 제2기 MB 정부다. 제2기 이명박 정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얘기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회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그 다음에 그 인수위원회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관, 이 두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준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박영준 왕차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명박 정부 때 실세 중에 실세로 분류됐던 박영준 왕차관. 그 박영준 전 차관이 이끌던 그룹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선진연대, 풀네임은 선진국민연대. 그러니까 외곽에서 또는 뭐 원내에서 뭐 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아주 광범위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조하고 힘을 실어줬던 그 모든 단체들을 한데 묶어서
회원이 400명이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한 것이 선진국민연대입니다. 선진연대. 그냥 선진연대 그랬죠. 여기에 좌장이 박영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 실세들이 다 선진연대 출신이다. 박영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라는 권성동, 선진연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인가요? 뭐 인사 보니까 특별고문회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대통령 대변인 했나요? 이런 분들 다 이명박 정부 때 사람입니다. 이명박 청와대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 윤석열 당선인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정식 후보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치로 입문을 하게 될지 안 될지 좀 그 기회를 보고 망설이고 있던 그 시절부터 일찍이 윤석열 후보를 옹이하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다 손을 모아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MB계 사람들, 이명박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원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낸 것이고, 중간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 이명박계 사람들을 속아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김종인 위원장도 튕겨쳐 나온 거죠.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 공학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마는 인적 구성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점을 민주당은 그 공격 포인트 삼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셔도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